자연선택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본능 중 곤충 사회에서의 중성, 즉 생식이 불가능한 암컷의 경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자연선택 우리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중성인 개체가 태어나는 게 어떻게 생존에 유리하겠는가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성 곤충들은 본능과 구조라는 측면에서 수컷과도 생식이 가능한 암컷과도 크게 다르다. 그리고 불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음을 번식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뭐 수컷과도 다르고 생식이 가능한 암컷과도 다른데 이것은 이제 불임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닮은 종을 생식해서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느냐 이런 거죠. 생식이 불가능한 일개미들은 구조상 수컷이나 생식이 가능한 암컷들과 가슴의 모양이 다르고 날개가 없거나 가끔은 눈이 없거나 하는 구조와 본능의 차이를 보인다. 자신의 부모와 무척 다르면서 절대적으로 불임인 일개미는 자기가 습득한 구조나 변화된 본능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은 불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질을 자손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났느냐. 사회성 곤충에서 무리내의 몇몇 일원의 불임 상태와 관련이 있는 구조나 본능이 일어난 약간의 변화는 무리 전체에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무리의 생식 능력이 있는 수컷과 암컷들이 번성했고 생식 가능한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변화된 구조나 본능을 가진 생식 불가능한 일원들을 생산하는 경향을 전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능인 개체가 태어난 게 이 무리 전체에 이루었어. 그러면 그 무리가 자꾸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임인 중성 개체를 낳는 그런 수컷이나 생식이 가능한 암컷 개체들이 계속 살아남았을 것이다. 같은 종내의 생식 가능한 암컷과 불가능한 암컷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 때까지 이 절차가 반복되었다고 이제 다윈은 생각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조금씩 달랐을지 몰라도 계속 이게 쌓이다 보니까 생식 가능한 암컷과 그렇지 않은 중성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반복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부 개미의 중성이 그저 생식이 가능한 암컷이나 수컷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다르고 때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중성인 개체는 본인의 형질을 어떻게 불임이기 때문에 다음 자손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제 중성인 것들이 서로 많이 다르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달라지느냐 이거지. 이들은 두 계급이나 심지어 세 계급까지 나눠진 데다가 그 계급들은 대개 단계적으로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구분된다. 그러니까 중성인 개체들이 태어나는데 이것이 세 계급, 두 계급, 세 계급으로 나눠질 정도로 서로가 많이 다른 그런 개체들이 생겨나는 그런 경향까지 어떻게 자연이 만들어냈는가, 이것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군대 개미에는 중성인 일개미와 병정 개미가 있는데 이들은 턱과 본능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군대 개미의 사진이에요. 중성인 일개미와 병정 개미가 턱과 본능이 아주 다르다. 크립토세로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한 계급의 일개미만이 머리에 희한한 종류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세로스의 일개미예요. 이게 어떤 한 계급의 일개미야. 그것만이 이 머리에 희한한 그 종류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거죠. 일개미는 중성이에요. 중성. 이것은 자신의
불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한테 이 형질을 물려줄 수가 없어. 멕시코산 꿀단지 개미에는 절대로 둥지를 떠나지 않는 어떤 계급의 일개미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계급의 일개미들에게 먹이를 받아먹고 일종의 꿀을 분비하는 비대하게 발달된 복부를 가지고 있다. 이 발달된 복부는 유럽 개미들이 지키거나 감감하는 진딧물, 그러니까 가축에 의해 분비된 꿀을 저장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산 꿀단지 개미에는 어떤 계급의 일개미가 있는데 이 일개미들은 다른 일개미들한테 먹이를 받아먹는다. 그리고 이제 비대하게 복부가 엄청 커. 그래서 이것은 그 진딧물, 그러니까 진딧물 왜 가축이라고 그러냐면 이 개미들이 이걸 가둬두고 여기서 자꾸 꿀을 빼먹는 거죠. 그 꿀을 그 복부가 비대해진 한 계급의 일개미한테 계속 저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개미는 중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다음 자손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한데도 이렇게 많이 분화된 그 형태들을 보인다. 그래서 이게 멕시코산 꿀단지 개미예요. 우리는 노동 분업이 문명화된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점과 동일한 원리에 의거해서 그들의 생산이 곤충의 사회적 공동체에 얼마나 유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그 수컷하고 그 임신이 가능한 암컷, 이것들에서 나온 개미들이 수컷도 안 닮고 암컷도 안 닮은 그런 일개미, 중성인 개미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급이 또 있어가지고 그 계급끼리 서로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상해 보이지만은 그게 그 무리에 유용했으면 그런 중성인 일개미들을 낳는 그런 경향이 그 수컷과 암컷, 임신 가능한 암컷한테 계속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습득된 지식이나 제조된 도구가 아니라 대물림된 본능이나 대물림된 도구 혹은 기관들을 지닐 채 일하는 개미들에게 완벽한 도덕 분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일개미들이 불임이 되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개미가 사람처럼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본능이나 무슨 뭐 도구, 기관 같은 것을 대물림을 시킬 수는 있죠. 그 생물이니까. 그런데 이 노동분업을 어떻게 그러면 시키느냐? 그런 중성 일개미들을 이제 낳을 수 있는 성향이 생기면은 분업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생식이 가능했다면 교미를 했을 테고, 따라서 그 본능과 구조는 뒤섞여 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인 일개미들이 만약에 생식 가능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가 다 무너지죠. 왜냐면 그것들끼리 또 막 교미를 하고 그것과 다른 수컷이 교미를 한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다른 형질의 막 그 생물 개체들이, 동물 개체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형태들이 완전히 그 어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이런 조직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방법은 하나였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중성인 개체들을, 이런 일개미들을 생식 이런 것을 이제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암컷과 수컷에게 있는 성향이 대물림되는 거, 그거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제 잡종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잡종의 불임성에서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사실이 흔히 혼동되어 왔어요. 근데 그게
두 종이 처음 교배했을 때의 불임성 하고 두 종의 교배를 통해 태어난 잡종의 불임성이다. 그래서 잡종의 불임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두 종이 처음 교배했을 때 그게 생식 가능하냐 아니냐 그거랑 이 어쨌거나 교배를 해서 생식이 돼가지고 자손이 나왔어. 그 자손이 불임이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생각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게르트너는 변종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앵초와 노란 구륜 앵초를 수년간 반복해서 교배했는데 생식 능력이 있는 씨앗을 한두 번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앵초하고 노란 구륜 앵초가 변종인 이제 근거가 있어. 이제 교배를 했는데 이게 생식 능력이 있는 씨앗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인류 식물학자들이 변종으로 여기는 흔한 붉은 뚜껑별꽃하고 푸른 뚜껑별꽃을 교배했을 때에도 그들이 완벽하게 불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 변종으로 생각되는 붉은 뚜껑별꽃하고 푸른 뚜껑별꽃을 교배하면 그게 불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붉은 뚜껑별꽃, 푸른 뚜껑별꽃 사진이에요. 다른 잡종 교배자인 허버트 씨는 크리눔 레볼루툼에 의해 수정된 크리눔 카펜스의 꽃트리에서 모든 미씨가 식물을 생산했는데 자연 수정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눔 레볼루툼하고 크리눔 카펜스가 이제 수정을 시켰는데 모든 미씨가 식물을 생산했다. 근데 자연 수정을 시켰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레볼루툼, 크리눔 레볼루툼, 크리눔 카펜스 관련된 사진이에요. 이런 식물이야. 로벨리아 속의 특정 종 그리고 히페아스트루눔 속의 모든 종처럼 자기 종의 꽃가루보다는 다른 종의 꽃가루를 사용했을 때 수분하기가 더 쉬운 식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 속들의 특정 종들은 자기 종의 꽃가루보다 다른 종의 꽃가루로 또 수분하기가 더 쉬운 경우도 있다. 로벨리아 속하고 히페아스트루눔 속 식물들을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히페아스트룸 아울리쿰의 구근은 4송이의 꽃을 피우는데 3송이는 허버트 씨에 의해 그것들 자신의 꽃가루로 수정됐고 나머지 1송이는 차후에 다른 3종에서 나온 혼성 잡종의 꽃가루로 수정되었다. 그래서 이 히페아스트룸 아울리쿰의 구근은 이제 동그랗게 생긴 뿌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4송이의 꽃을 피우는데 그 중에 3개는 자신의 꽃가루로, 그리고 나머지 1송이는 다른 3종에서 나온 혼성 잡종의 꽃가루로 수정되었다. 처음에 핀 3송이는 꽃들의 씨반이 곧 성장을 멈추고 그 며칠 후에는 완전히 시들어버렸는데 잡종의 꽃가루로 수정된 깍지는 활기차게 성장하고 급속히 성숙해서 좋은 종자를 생산했고 종자는 자유롭게 발화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꽃가루로 수정시킨 그 꽃들은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잡종의 꽃가루로 수정된 그 깍지가 오히려 더 잘 성장해가지고 종자를 생산했는데 그 종자가 자유롭게 발화했다.